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했는데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로만 여겨졌던 적. 분명히 나도 힘든데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눈치 보였던 적.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던 적.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어쩌면 바로 옆집에 혹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우리는 아마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떠올리게 될 겁니다. 희생은 왜 늘 한 사람의 몫이어야 할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 더 많이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닿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영 씨는 38살의 직장인입니다. 남편과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셋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무너진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회의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회의실 문을 나서며 가방을 챙겼고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심하신 걸까? 괜찮으실까? 아무 생각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가까운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지영 씨에게 향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의 여동생도 심지어 시어머니 본인도. 지영 씨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로요. 태어나는 날 시어머니는 지영 씨 부부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짐을 풀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지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족쇄가 될지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간병이 시작된 첫 주 지영 씨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적응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몸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소진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지영 씨의 말을 그대로 빌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어머니 아침 식사는 짜면 안 되고 딱딱한 건 드시기 힘드시니까 따로 준비해야 해요. 그러면서 아이 도시락도 싸고 남편 밥도 챙기고 6시 반에 아이 깨워서 씻기고 학교 보내고 7시 반 버스 타면 딱 맞게 출근해요. 퇴근하면 6시예요. 마트 들러서 재료 사고 집에 들어가면 6시 반. 어머니 드실 저녁 만들고 약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다 끝나면 10시가 넘어요. 그때 아이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나면 11시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밤에 자주 깨세요. 화장실 가실 때 혼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깊이 잠을 못 자요. 자다가도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지영 씨의 하루였습니다. 주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일엔 직장에 나가 있는 몇 시간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영 씨의 얼굴에서 피로가 지워진 날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지영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힘들다고 말하는 게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힘들다고 말하면 뭔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간병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지영 씨는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다가 멈췄습니다. 신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얼굴. 해시태그에는 힐링, 여행, 재충전이라는 단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멈춘 채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님 댁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시어머니 집과 불과 15분 거리였습니다. 간병이 시작된 이후 몇 번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늘 짧게 다녀갔습니다. 나도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지영 씨는 그 바쁨의 실체를 그날 밤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하다는 감정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도 함께.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진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누이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나눠서 할 수 없을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걔도 바쁜 거 알잖아.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건 내가 더 잘하잖아. 지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한다는 게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인 건가요? 사건은 뜻밖의 순간에 터졌습니다. 그날도 지영 씨는 퇴근 후 곧장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저녁을 준비하던 중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를 잠깐 뵈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방문.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날따라 몸이 유독 무거웠던 지영 씨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참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이렇게 하는데 시누이는 왜 거의 안 오는 걸까요?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도 키우는데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딸은 달라. 10글자. 그 10글자가 지영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보다 먼저 온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하지만 어떤 가족? 챙겨야 하는 가족이 아니라 챙겨주는 역할이 당연한 가족.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며 지영 씨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지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눈에 뭔가 들어갔나 봐. 그 웃음이 그날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군가를 악인으로 만들기는 쉽습니다. 시누이는 이기적이고 시어머니는 시대착오적이고 남편은 무감각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돌봄을 특정한 사람의 몫으로 고정시켜 놓았을까요? 며느리라는 이름, 여자라는 이름, 혹은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은 늘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내가 더 잘하잖아.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인데 어쩌겠어라는 말로 침묵시킵니다. 돌봄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돌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와 체면과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눠지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지영 씨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후 지영 씨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나오고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처음으로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불공평하다고, 이대로는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하루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고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 이후로 상황이 드라마처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매주 오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주말 아침은 맡기 시작했고 가끔은 시누이에게 직접 연락해서 한 번씩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저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어쩌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야 라는 느낌. 그 작은 한마디가 쓰러지려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영 씨처럼 말하지 못한 피로를 혼자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이름 뒤에 가려진 개인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 딸이기 전에 한 사람,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오늘 지영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혹은 주변에 이런 상황의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